서결이 형,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요. 그것만 보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베들의 대통령.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너무 빨리 침몰하는 윤석열 이야기입니다. 자, 윤석열이 나 대통령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지 한 열흘 지났나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은 터뜨리는 것 같아요. 윤석열의 행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가 보입니다. 어떤 게 보이느냐? 윤석열의 유튜브 구독 목록.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주위에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왔었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자, 윤석열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이 김건희 얘기를 막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장모 얘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가 확 튀어나오더니 답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진짜 답변을 안 하고 런을 해버려요.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맞아요? 돌아버리겠네. 유튜브를 보는 건 좋은데 좀 다양한 걸 보세요. 시사건건 같은 거 좀 보고, 빨간아재님 영상 같은 거 좀 보고. 빨간아재님 건 못 보겠다. 빨간아재님이나 고양이 뉴스는 못 보겠네요. 본인이 한 만행을 하도 까발리니까. 정경심 교수 재판에 관련해서 매번 재판에 참석해서 일일이 기자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줬었던 두 분이기 때문에 그 두 채널은 아마 본인이 껄끄러워서 못 볼 것이고,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다른 진보 유튜버들 좀 보고, 보수 유튜버들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 재생 목록에는 온리 극우 유튜버들만 있는 것이 확실하다. 아니면 이런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 않으면 이런 무식한 행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극우 유튜브 채널만 계속 보면 그게 진짜처럼 보이죠. 왜냐면 댓글도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달기 때문에 그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꽤나 많으니까 신빙성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에코챔버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보고 싶은 거에 갇혀서 그 메아리가 갇혀서 울리는 것.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 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에코챔버에 빠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푹 빠져 있어.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그리고 G7에서도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UN에서도, 웅크타드에서도 선진국으로 올려줬고,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 에코챔버나 뭐 필터버블 이런 거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걸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건 너무 좀 속이 좁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윤석열이 하는 행보를 보면 확실합니다. 자,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의 논리에 갇혀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이건데요. 바로 탈원전. 탈원전을 반대하는데 선봉에 섭니다. 뭐 탈원전을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거야 정책의 차이니까 옳고 그름의 영역이다 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겠다. 원전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거 보고 저는 거의 확신했어요. 야, 쟨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야 된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극우 유튜브 이 가짜뉴스 이런데 선동당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교수를 만나는데 바로 이분입니다. 서울대 주한규 교수. 자, 뒤에 펜앤마이크. 정말 주옥 같은 곳이죠. 여기에 출연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분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하는 분이고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을 만나서 전문 지식이랍시고 상의를 하니 윤석열의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자리하게 될까요? 뻔하죠. 자, 후쿠시마에서 이 처리된 물을 방류한다라고 하니까 석윤열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안전하다면 처리수를 음용수로 만들어서 마셔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주한규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을 대신에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면서 이 석윤열 교수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삼중수소가 무거워서 바다 밑으로 내려앉고 바다 밑에 사는 광어가 피폭을 받으니 광어회 좋아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부터 양양까지 오염수가 퍼져나간다는 주장이 사실일 수 없다. 삼중수소가 무거워서 바다 밑에 가라앉으면 후쿠시마 바다 밑에 있지 해류 타고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겠느냐. 표충수에 있던 삼중수소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 그대로 올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희석된다. 최소 1조분의 1로 희석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정적인 일본의 편에서 일본 극우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펜앤마이크 같은 채널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책을 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전광훈 목사급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렇게 윤석열이 반문재인 전선의 탈원전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극우 성향의 사람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본 이재명 도지사는 확실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안 방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가 각국과 협력하여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말로 들리십니까? 놀랍게도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 이를 대변하는 일본 정부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국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오염수 정화를 통해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해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을 외면하고 방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입니다. 또한 윤 전 총장은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 위험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는 비판적인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의 주장을 정치적인 발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도 일본의 어떤 집안에 관한 문제이지 후쿠시마 원전 자체 문제는 아니다라는 발언은 원전 사고의 가공한 파급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2023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하고 빠른 협력으로 일본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국민께서 혼란스럽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일침을 날렸죠. 자,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윤석열이 하는 행보.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를 너무너무 많이 챙겨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보를 보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공감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너무 빨리 침몰하는 윤석열 이야기였습니다. 석열이 형,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봐요. 그것만 보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베들의 대통령.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